네, 오늘 한 발은 결국엔 테슬라와 슈퍼컴퓨팅 이 주제가 오늘 또 지배적이겠네요. 어제 우리 시장 뭐가 올랐죠? 로봇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제약바이오, 로봇 종목들이 또 급등하다가 막판에는 조금 이제 눌렀고. 차익 매물이 있었고. 네. 요즘 시장은 거의 오늘만 산다 분위기잖아요. 이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인가요? 네, 나는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산다. 네. 자, 꼭 그런 건 아닌데. 주제는 네이버는 효자손이 이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도구죠. 요즘은 잘 안 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도구가 좀 필요하다. 네이버가 그 하이퍼클로버 X 그 거대 언어 모델의 생성형 AI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지금 그야말로 죽쓰고 있습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트래픽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응대하는 그 챗GPT의 기능적인 측면도 약간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죠.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언어가 센텐스라고 하는 문장이 언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저작권들이 다 걸려 있어요. 저작권들이. 예를 들면은 네이버는 기사도 포털이니까 기사 검색을 할 때 그쪽에 검색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검색해서 응대할 때, 대응할 때는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기도 쉽지 않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국내 기사, 사회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서울 승차만 가능, 월 6만 5천 원 무제한 정기권 내년 상반기 도입. 이런 기사 제목이 나온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서울 승차만 가능. 조 표현이 그럼 하차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 어디서 내려야 되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서울에서 승차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이가 되는데 한국말이 저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매경 미디어 센터 아침 조식 메뉴가 닭곰탕이더라고요. 그럼 외국인들은 이 닭곰탕을 어떻게 해석할까? 치킨 베어 숲 이렇게 할까? 할머니 족발은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고민이 되는 그 한글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센텐스 문장에 다 이제 저작권들이 걸릴 수 있다. 그 시인 이상화님의 빼앗긴 드레도 본문 오는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저작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하이퍼클로버 X 네이버에다가. 근데 그 클로버 X가 대답해 줄 때는 그걸 다 피해 가지고 대답을 하려다 보니 대답이 조금 어색한 거죠. 못해서가 아니라 어색한 겁니다. 그 말뭉치라는 건데 이게 개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 플리토라는 회사가 그 플랫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그 초등학생이건 중고등학생이건 이렇게 대화를 막 나눠요. 그래서 올 추석에는 연휴가 기니까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예산에 국내 여행지 이렇게 가볼 만한 곳 이렇게 문의를 하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유저들이 답을 달아줘요. 어떤 사람은 강릉에 어디 펜션에 얼마 해가지고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센텐스인데 플리토가 저작권을 가져가고 거기에 상응하는 약간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한 몇 억절의 음절을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네이버는 요 데이터 음절이 필요해요. 네. 근데 지금 쪼인하진 않죠, 당연히. 근데 해외에서 누군가가 들어올 때는 이런 음절들의 보고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는 워낙 거대하니까 지금 네이버는 사실 다른 이슈도 많죠. 그거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제가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AI만 놓고 봤을 때는 좀 활개하기가 조금 제한이 돼 있다. 근데 그 가려운 부분에 이 말뭉치들을 가지고 있는 데는 플리토가 좀 가지고 있다. 플리토는 또 이미지 번역 서비스라는 걸 합니다. 재밌어요.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일본 가서 이제 제일 저기 한 게 번역이나 통역이긴 한데 음식점에 들어가면은 메뉴판을 이렇게 찍죠. 그러면 그게 메뉴판을 원어 그대로 풀이를 해버리면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그 닭이 음식이 많아서. 근데 이제 그 이미지 자체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요리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닭곰탕,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족발,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잘하는 회사다. 네.
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 AI의 진화는 AI의 그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보다는 그걸 풀어내야 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환경들, 언어의 환경들,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가 하는 자율주행은 사실 이미지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착착착 찍어가지고 카메라로 그 데이터가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테슬라들이 그 이미지를 중앙 컴퓨팅으로 보내면은 엄청난 데이터일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두 분의 네. 일단 네이버 주가가 사실 이제 하이퍼클로버 X 공개되고 난 이후에 약간 좀 지지부진한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엉망이죠. 다만 이제 이게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뭐 악재성 이슈라기보다는 저는 수급적인 이슈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동안에 뭐 8월 중순 이후에 기관 외국인들 수급도 썩 좋지 않았고 특히 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이 업종 대표주들에 대한 이제 수급 흐름이 워낙 좀 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하이퍼클로버 X 공개될 시점에 단기 급등을 한번 했다가 주가가 이제 도로 제자리까지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이퍼클로버 X 이게 단순히 그냥 생성형 AI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상업화와 관련된 이제 플랜까지도 상당히 좀 꼼꼼하게 지금 세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이 초거대 AI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뭐 3분기, 4분기쯤 되면은 도래한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를 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플리토가 또 하이퍼클로버 X 이제 공개되기 전에 같이 이제 좀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됐었죠. 네. 플리토가 주로 이제 거래하는 기업들이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이고 요 회사의 가장 핵심은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언어 빅데이터예요. 대부분 다 이제 초거대 언어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생성형 AI를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어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해서 데이터 소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이제 공급해주는 데이터 이제 소스를 강화하는 이제 빅데이터 기업이 바로 이제 플리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MM 시장이 뭐 결국은 이 플리토와 같은 이런 기업들에 의해서 또 개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이버보다는 플리토 주가가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훨씬 더 좀 견조하게 좀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박스권에 아직 좀 갇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 4만 원 정도 이제 강하게 좀 뚫으면은 강력한 시세가 또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이제 같이 좀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어제 막판에 이제 또 마음 AI가 아주 네.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요것도 이제 LMM과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을 이제 같이 좀 더불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이게 정립이 안 되고 막 중구난방이에요. 뭐 어디 네.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인데 이 말뭉치나 뭐 AI도 그렇고 근데 소관 부서들 또 나눠져 있고 뭐 하여튼 그렇죠. 기업마다 뭘 좀 하려 그러면은 이슈는 됐다가 주가 반짝했다가 다시 원위치 되고 네.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이러다 이제 다 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어디로 갈라나 우리는. 네, 제가 보니까 이제 프리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 AI에 관련해서 가장 빨리 이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이 공시가 사항 같은 거 보시면 계속 지금 판매 계약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눈에 띄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프리토 같은 경우는 뭐 생성 AI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막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오히려 프리토 같은 경우 이게 경쟁이 되면 될수록 자기한테 프리토한테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네이버보다는 이런 종목 쪽으로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뭐 여러 종목들을 좀 봐봤는데 프리토가 그래도 가장 좀 빨리 수익화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올해 이제 아마 지금 흑자 전환 예상하는 것 같고 내년 되면 이제 성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아까 뭐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에 맞는 그 개인화된 언어 이게 이제 가장 최적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지금 강점을 갖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쪽 관련주를 찾는다면 진짜 펀더멘탈로 간다면 프리토가 저는 제일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뭐 작은 중소 기업 네. 이렇게 해야 될까요? 뭐 어제 이제 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애플의 이제 오늘 내일인가요? 네, 신제품 아이폰 15이 나오면서 공간 컴퓨팅이죠. 네. 그
비전 프로. 비전 프로. 네. 비전 프로와 관련된 국내의 뭐 작은 이제 이 신생 기업들, 인큐베이팅 하는 기업들 뭐 막 언급이 되던데 그냥 인큐베이팅만 하다가 또 버려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국내 상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조금 이렇게 정립해서 뭔가 이것도 증권사에서 조금 나서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리서치 센터가 네, 그런 것도 좀 느껴집니다. 자 오늘 플리토를 봤고요. 그 주변에 확장은 없이 그냥 플리토로 정해서 네. 자 가겠습니다. 두 분의 한 발을 봐야 되는데 또 김영 매니저부터 가볼까요? 네. 또 리뷰해야죠.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워낙 좋았어요. 네.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아니더라도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어제 이제 두루두루 다 급등세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가장 좀 눈에 띄었던 종목 차바이오텍 먼저 리뷰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차바이오텍 언급한 전문가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9월 7일 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첨생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제 뭐 제대열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이런 이제 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이런 쪽이 이제 시장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특히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차바이오 헬스케어 요거 이제 상장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CMO, CDMO 사업으로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매출 1조 원 달성 기대감. 오죽했으면 이 미국에 공장을 하나 더 짓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모든 사업 부문들이 이제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했잖아요. 근데 실적 발표하고 물론 최근에 이제 주가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뭐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강하진 않았는데 한 3, 4일 정도 이제 18,000원 부근에서 눌림목을 이제 잘 만들더니 어저께 장중에 거의 27%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를 제가 너무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만 원 그냥 훌쩍 뛰어넘고 어제 2만 3천 원 근처까지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거의 뭐 한 최고가 기준으로 27, 8% 정도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이 추세가 완벽하게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뭐 주봉, 월봉 보시면 지금 차트 보시는 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요즘 저렇게 빵빵 뛰는 게 많고요. 네. 이렇게 이제 빵 뜨면서 이제 대량 거래 터트리고 장대 양봉으로 추세를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전환을 시켜놨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 밀리더라도 조금 이제 눌림목 만들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이제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차바이오텍은 52주 신고가 랠리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더불어서 우리 그 앵커님이 한 발로 소개해드렸던 S바이오메딕스 네네네.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된 거예요. 어쨌든 9월 정기국회 때 첨생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분명히 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고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시장 정말 좀 중요하거든요. 그쪽 분야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 줄줄이 이제 조금 빠르게 리뷰를 좀 해드려 볼 텐데 어제 이제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레고캠 바이오가 드디어 이제 바닥을 조금 이제 탈출하는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레고캠 바이오보다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이 어제 뭐 훨씬 더 강하게 급등했어요. 다들 이게 알테오젠 왜 올라간 거냐 어제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뭐 별로 이유 없어요. 그냥 제약바이오 기업들 쪽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 가장 큰 알테오젠이 제일 세게 이제 수급 수혜를 이제 받은 거거든요. 어제 알테오젠도 장중에 20% 이제 급등을 했고 이런 이제 3대 플랫폼 기업들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완전히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의 시세는 이제 시작이다. 아직까지는 이제 박스권에 이제 갇혀 있는 흐름이지만 확실하게 이제 바닥은 좀 탈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말씀드렸던 나이백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된 이 BBB 셔틀 플랫폼 기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특허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이백 주가를 이제 들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이제 좀 개별주 스타일의 좀 소형주이긴 합니다만 시세 탄력이 워낙 좀 강해가지고 상단 지금 25,000원, 6,000원 요 자리를 지금 뚫고 있는 과정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신규 접근은 조금 이제 주가가 너무 좀 올라섰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만약에 2만 원 초반대까지 가격 눌림목을 좀 준다라고 하면 그때 좀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제가 리뷰해드렸던 차바이오텍, 레고캠,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은 저는 오늘 당장 매수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접근은 이제 조금 주가가 좀 올라서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익절 대응만 좀 잘 해 나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또 요걸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저께 또다시 장중에 거의 뭐 14%, 15% 급등을 해가지고 요것도 목표가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최근에 리뷰해드릴 때
그래도 20만 원은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장중이 24만 원을 뚫었어요. 이게 8월 21일 날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때가 진짜 좀 저점이었어요. 불과 지금 한 2주, 3주 만에 수익률이 지금 112% 지금 네. 찍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산 로보틱스가 맞습니다. 두산 로봇 어찌 보면 어제 저는 두산이 네. 지주사가 상한가를 그렇죠. 네. 어제 그 장중에 이제 상한가 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혜를 잇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게 뭐 고평가든 저평가든 그 얘기는 떠나서 그냥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 4조 원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시장 1등이고 앞으로의 협동 로봇 시장 또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따따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상장 첫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한 로봇 종목들의 몸값이 올라가니까 아직 상장되지도 않은 두산 로보틱스의 몸값이 이게 당초에는 1.5조, 2조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저는 뭐 최소 4조 이상은 무조건 시작을 한다라고 보고 4조가 갈지 5조가 갈지 이제 그게 관건인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어저께 두산 지주회사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최대 주주인 두산이 이제 또 그 수혜를 입으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 종목들이 이렇게 계속 좀 순환매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약간 이제 단기 고점은 확인이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이게 단기 고점이 형성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고점을 기준으로 약간 이제 행보 조정이나 이제 기술적 조정이 이제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 종목들을 나는 꼭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은 어제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두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감속기 관련된 이제 SPG라든지 그리고 협동 로봇과 관련된 또 두산 로보틱스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나는 뭐 어쨌든 오늘 무조건 로봇 종목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세 종목을 좀 보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시나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또 익절 라인 좀 잘 챙기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료가 며칠 연속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다. 네. 그건 시장의 문제, 시세니까. 네. 아, 자꾸 발음이 새는데. 자, 그다음에 네네. 네, 제가 한발 종목을 얘기해야죠. 한참 듣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리뷰가 줄 중요한 알고. 게 아니고 오늘 종목을 이제 오늘 한 발은 얘기를 뭐예요? 해야 되거든요. 오늘 한 발은 이제 한미약품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한미약품으로 또. 네, 지난주에 제가 유한양행을 의미심장한 주식으로 이게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저께 유한양행이 또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거의 이제 79,900원, 8만 원 근처까지 이제 올라갔고 또 오스코텍도 급등을 했거든요. 지금 세계 폐암학회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유한양행과 지금 얀센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티닙 이게 10월 달까지 이슈가 계속 이어져요. 아미반타밥하고 이제 병용 투여한 결과가 지금 공개가 좀 될 건데 최근에 이제 타그리소가 화학적 병용요법 이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무진행 생존 기간을 현저하게 좀 늘리는 임상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야 이러면은 타그리소가 잘 나가니까 속된 말로 이제 그 레이저 티닙은 낙동강 오리얼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어차피 1차 치료제로 이제 타그리소가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리하게 정평이 좀 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새롭게 침투하는 이제 신약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타그리소의 내성을 가진 환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EGFR 변이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는 표적 항암제로 지금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성을 이제 깨기 위해서 병용 투여도 하고 화학적 요법에 대한 임상까지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그 공개하는 거는 아시아 쪽에 이제 그 임상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거고 지금 앞으로 다가올 10월 달 유럽 종량학회 ESMO에서 발표될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를 간다. 그러면 당연히 또 한미약품 봐야 되겠죠. 한미약품 2분기 때 이제 실적도 당연히 좀 괜찮았었고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니었지만 시장 예상치를 이제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좀 나왔고요. 뭐 로스제지라든지 아모잘탄 88 뭐 이런 이제 제품들의 판매가 상당히 좀 좋았고 그리고 HM12525A 요 이제 파이프라인 자체가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으면서 마일스톤 유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남아 있고 결국은 한미약품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해 온 이유는 비만 치료제 때문이에요.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한국형 비만 치료제가 중요하다. 네. 초고도 비만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비만 치료제를 어떻게 이제 통용을 좀 시킬 것인가.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이게 이제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시판 허가가 안 됐어요. 물론 이제 허가 외 처방으로 이제 처방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삭센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승인받은 유일한 이제 비만 치료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삭센다 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주사를 꽂아야 되니까 그것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어저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약간 부정행위에 대한 이제 우려들도 분명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고 이게 판매만 되면 그냥 매출 막 조 단위 이상의 매출이 지금 계속 나와버리니까 상당히 좀 기대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약품도 이게 당초에는 한국형 이 비만 치료제 개발을 2026년에 이제 시판을 이제 목표로 했는데 요걸 이제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1년 더 앞당겨가지고 2025년에 지금 시판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7월 말에 그 에페글레네타이드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임상 3상 IND 신청 이제 3상 실험을 하겠다라는 이제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아마 10월경이면 이제 승인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임상 진행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진척을 시켜서 2025년에 이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 특히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 개발해버리면 좋은 게 평택에 바이오 플랜트 가지고 있잖아요. 네. 자기들이 자체 생산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 플랜트에 대한 이제 가동률 증가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비만 치료제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 34만 원 정도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최근에 또 쭉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30만 원 정도라면 뭐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매수 가격 30만 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36만 원, 손절 가격은 26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에 네. 대한 이호근 매니저 생각은 네네. 이호근 매니저도 한번 하시지 않았나? 저요? 아니 아, 네. 저는 예전에 제제 한미약품 예, 계속, 8월달인가 예. 제가 한번 아. 했었던 거예요. 예. 김혜 매니저가. 재탕하는 겁니다. 아, 네. 네. 자 어떻게? 네, 함유약품 하면 뭐 우리가 이제 그 2015년도 생각해 보면 뭐 함유약품 굉장히 화려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조금 이제 그 좀 많이 좀 쉬었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함유약품의 강점은 일단 이제 실적이 견조하다.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 지금 이제 일레알 릴리라던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하게 가는 게 지금 비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바이오의 가장 중심의 이슈에 있다 보니까 지금 함유약품이 이런 측면에서 결국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이제 바이오의 이제 중요한 변화는 뭐였냐면 그동안 이제 회사는 좋았는데 시총이 좀 커서 못 갔던 종목들. 뭐 알테오제, 그다음에 레고캔바 이런 종목들도 이제 움직였고 어제 또 유한양의 신고가를 갔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중심에서 이제 시세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바이오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회사는 좋은데 너무 이제 시총이 커서 못 갔던 이런 바이오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면 한미약품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이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바이오의 이런 변화들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이오 좋죠. 바이오. 자 그다음에 이호근 매니저도 가보겠습니다. 한 발 장전하기 전에 네. 리뷰. 어제 제가 이제 DIC, 예, DIC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DIC는 일단은 이제 자동차 쪽 변속기나 뭐 이런 부분도 좀 어제 있지만, 얘기하신 게 목표가를 갔다고. 네. 어제 이제 요즘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어제 제가 소개했던 부분은 이제 노봇 때문에 노봇이 요즘 가장 핫한데, 아 맞아. 예. 감속기 얘기하셨던 거 예,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중대형 사이클로이드 이게 이제 감속기 쪽인데 이제 로봇 쪽에 이제 적용, 특히 이제 최근에 협동 로봇이나 좀 큰 좀 힘을 요하는 이런 이제 중대형 사이클로이드 때문에 이 부분을 개발하고 이제 이제 제품으로 적용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그러면 봐야겠죠. 왜냐하면 DI 지금 로봇주들이 워낙 핫하고 뭐 네임보 노보티스도 많이 가고 그래서 DIC는 사실 이제 그동안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노봇주들 뭐 SBB 테크도 지금 시총이 3천억 넘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종목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노봇주들이 약간 이제 조정에 들어가면 약간 실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로봇 관련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재평가한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종목은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 네. 종목은 HK 이노엔. HK 이노엔도 이 종목이 지금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신약 쪽도 있고 그런데 이 회사도 이제 사실 그렇게 막 제대로 그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바이오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HK 이노엔도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진행이 되면 이런 종목들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이 종목은 역시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제약바이오 흐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종목 STI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군요. 리뷰할 게. 네, 그냥 지금 지난번 이제 하나마이크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마이크론 올랐죠. 그 다음 지금 타자가 STI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지금 STI가 이제 이 그동안 그 박스권 조정 이 부분이 돌파를 시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이제 반도체가 조금 시세가 좀 주춤한데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종목이 좀 다른 반도체와 좀 차별화된 좀 특별한 흐름. 그래서 지난번 하나마이크론도 이제 그런 종목이었는데 STI도 그러한 우리가 좀 그 올해 이제 좀 세게 갔던 한미반도체, 이스페타, ISC 이제 그런 계열로 보신다면 이 종목도 시세 흐름 좀 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관심 지금도 올랐지만 여전히 한번 추가 조정 시 저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VT 말씀 빨리 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VT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 기계 쪽하고 화장품 쪽이 있는데 기계 쪽이 이제 마이너스 나는 쪽은 이제 물적 분할해서 매각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쪽은 이제 정리하고 화장품 쪽에 주력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이 주가가 지금 한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의 매도 타이밍은 이 종목이 주가가 급등할 때, 그때가 이제 급격한 시세가 나올 때,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조만간 이제 시세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 그 타이밍에서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리뷰를 빠르게 받고 네. 그다음에 오늘 장전한 한 발의 기업은 뭡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가 바이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바이오. 그래서 저도 한올바이오, 한올바이오 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한올바이오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 신약 쪽에서 조금 앞서 나가는 기업인데 이 종목도 이제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주춤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어제처럼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분위기가 확 들어오면 한올바이오도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좀 받지 않을까. 이 회사는 이제 합성의약품하고 바이오 의약품 이 두 개를 같이 연구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그 난치 질환 이쪽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신약을 지금 한 5가지 정도를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가장 여기서 이제 성과가 나온 부분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요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이 회사가 마일스톤 이 단계별로 좀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금 흐름도 들어오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있는 쪽에 HL161이라고 하는 지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이 회사 이 부분을 이문 노반트한테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 단계별로 마일스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그 자가 면역 질환에서 중증 근무력증, 그다음에 갑상선 암병증, 그다음에 다발성 경화증 요 세 가지가 지금 임상 3상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요 부분에서 올해 그 6월 달에 이제 그 마일스톤이 좀 들어왔어요. 98억, 65억.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단계별로 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좋은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성과 때문인지 몰라도 이문 노반트가 지금 외국계 글로벌 IB 회사들한테 이제 리포트가 계속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아제넥스라가 지금 M&A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의 가치를 갖다 이제 수십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한올 바이오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제 제약 바이오가 아무래도 좀 약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는데 이제 제약 바이오가 이제 주목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한올 바이오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흐름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 오늘 조금 조정 들어올 때 매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6,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분의 이제 아니다 뭐 하여튼 근데 보통은 시세를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 솟구칠 때, 네. 저요 손들 때 그때 지목을 하는군요. 네. 보통. 자, 한올바이오파마는 김현민 매니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HL161, HL162 이 두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어쨌든 이 자가 면역 치료제 시장이 지금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상태고 이뮤노반트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나스닥 상장 기업이거든요. 이 맞아요. 기업하고 지금 같이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나름대로 이제 좀 괜찮은 바이오테크 기업이에요. 미국에서도 나름대로 좀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이게 이제 최근에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임상과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올바이오파마 이게 지금 되게 좋다고 얘기는 많이 제가 했는데 주가가 너무 안 움직였는데 이게 어제 드디어 이제 박스권을 뚫었단 말이에요.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시점이 오히려 미리 사놓으면 좀 지루해요. 좀 싸게 살 수는 있습니다만 좀 지루한데 이렇게 시세가 완전히 딱 시작돼가지고 나 이제 출발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사면은 오히려 이제 시간이 조금 덜 걸리니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조금 탄력적인 이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제 완전히 이게 지금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에 이제 박스권 25,000원을 되게 강하게 좀 뚫었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 또 한번 기대를 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었습니다. 자, 이효근 매니저의 오늘 한 발은 한올바이오파마. 네. 그다음에 김명민 매니저의 오늘 한 발은 한미약품. 네. 맥락은 두 분이 비슷하시고 뭐 저는 플리토라는 AI 쪽 기업, 작은 기업이지만 한번 보고 있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네.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